재벌집 막내 아들은 우리나라 대표 재벌기업 삼성과를 모티브로 제작된 드라마입니다. 원래는 소설로 연재하던 웹소설이 대박을 치는 바람에 JTBC에서 드라마로 제작되었으며 주인공이 환생하는 다소 황당한 시작의 판타지긴 하지만 주인공이 살고 있던 시대 배경에는 실제 근현대사의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 작품의 몰입도를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TMI 이번 주제에서는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속 근현대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민 씨가 연기한 진양철은 아시다시피 삼성의 선대 회장이었던 이병철 씨를 모델로 하여 캐릭터를 설정했습니다. 극중 묘사된 진양철의 동상 또한 이병철 씨의 동상과 그 모습이 매우 흡사하게 묘사되었으며 머리 스타일과 안경, 양복을 입는 모습까지 그대로 묘사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청자를 수집했고 아들인 이건희 회장은 백자를 수집했습니다. 극중에서 선대 회장의 회고록을 모두 꿰고 있는 송중기가 진양철의 수집품을 백자인지 청자인지 헷갈리는 것은 진양철의 묘사가 전반적으로는 이병철 씨를 묘사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이건희 씨의 특징들도 캐릭터를 설정할 때 참고했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일본과 미국의 반도체 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보고 극중 진양철은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지만 임직원 모두가 반도체를 가망 없는 사업이라며 등을 돌리고 만류합니다. 이 또한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제작된 일화로 측근들의 반대에도 이병철 회장만은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오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했고 결과적으로 삼성은 반도체로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과 다르며 실제로는 삼성가의 셋째였던 이건희 씨가 아버지 이병철에게 반도체 사업의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언하며 설득한 것입니다. 요리사를 불러다 놓고 초밥알이 몇 개인지 물어보는 장면 또한 실제 장면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실제 이병철 씨의 요리사였던 이병환 씨가 이병철 회장에게 초밥을 대접하자 초밥알이 몇 개인지 물었고 이병환 씨는 이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앞에서 직접 밥알 개수를 세고는 320개가 들어있다며 초밥에는 280개가 들어있어야 정석이다라고 훈수했으며 이는 밥알 개수로 요리사를 골려주겠다는 마음보다는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점을 늘 강조하며 직원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했던 이병철 회장의 마인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항제로 나오는 진양철의 오른팔은 이름에서도 유사한 느낌을 볼 수 있듯 실제 이병철 회장의 오른팔이었던 이학수 씨를 모티브로 했습니다. 삼성그룹의 외환위기 피해를 최소화시켰고 장기 호황으로 가는 발판을 마련한 인물로 극중에서처럼 계열사 매각이나 삼성의 주요 거래, 재벌 세습을 위한 경영권 승계 작업 등을 진두지휘했으나 대선 자금과 편법 증여 등에 대한 불법 행위로 이건희 회장과 조사를 받다가 이건희 회장의 사망과 함께 권력에서 물러났습니다. 극중에서도 평생을 순양에 바쳤지만 진양철의 사망과 함께 순양에서 버림받은 캐릭터로 묘사됩니다. 순양의 직원들은 배지를 달고 출근을 하는데 이는 삼성가가 90년대 말까지 배지를 달고 출근했던 점을 묘사하면서 극중 현우의 애사심을 더욱 부각시키는 장치로 사용되었습니다. 실제 당시 삼성 직원들은 모든 제품을 삼성 제품을 써야 했으며 야구팀도 삼성 라이온즈를 응원해야 할 정도로 전방위적인 충성심을 강요했습니다. 극중 현우는 신입사원에게 휴대폰이 삼성이 아니네요라 면박을 중인데 이는 삼성의 직원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한 부분도 있지만 삼성 이재용 회장의 일화를 모티브로 했습니다. 기자회견 시 인터뷰를 요청한 기자의 핸드폰이 LG인 것을 보고 인터뷰를 거절하면서 삼성 핸드폰으로 바꾸면 인터뷰를 해주겠다라고 했고 그 기자가 추후에 핸드폰을 삼성으로 바꾼 것을 보고 삼성폰으로 바꿨네요 라고 하면서 인터뷰에 응했다고 합니다. 미래자산관리팀은 실제 삼성의 그룹 계열사를 통솔하며 조직을 관리해오던 팀으로 2017년도까지 실제했던 팀입니다. 극중의 현우가 아무도 없는 새벽에 출퇴근하며 밤낮 없이 일하는 장면이나 공부 등을 하며 자기관리를 하는 장면들, 순양가에 화장실 비데까지 설치해주던 장면 등은 미래자산관리팀의 업무 강도가 보통 수준은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미래자산관리팀의 연봉은 동년배의 타부서 직원들보다 50% 이상 높았으며 여기에 근무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룹 계열사 내에 꽤나 상징적인 위치였기 때문에 만약에 이곳에서 보직 해임되어 다른 부서로 발령나더라도 보통 이사급으로 발령이 났다고 합니다. 진도주는 미래에 분당 땅이 신도시로 개발될 것을 알고 미리 할아버지에게 땅을 받았습니다. 분당 땅 5만 평을 받아 240억을 벌었는데 실제 분당 땅은 신도시 발표 후에 매년 30% 이상 가치가 상승하며 천당 아래 분당이 되었습니다. 만년 꼴찌였던 순양차가 레이싱 경기에서 망신을 당하자 진양철 회장은 차고로 가서 외제차를 뜯으며 시간을 보내는데 이는 이건희 씨가 자동차 매니아라서 시작했던 사업 삼성자동차의 이야기로 이건희 회장이 자동차를 분해하고 조립하면서 취미생활을 했던 것을 참고하여 일화를 제작하였습니다. 순양
삼성자동차가 아진자동차를 매입하려고 했던 내용의 일환은 삼성자동차가 기아자동차를 인수하려다 실패한 이야기이며, 극중에서는 계속해서 자동차 사업을 이어오다가 진도준이 이를 맡아서 경영하는 것으로 묘사되지만, 실제로는 적자에 허덕이다가 2000년도에 프랑스 르노가 세운 신설법인 르노 삼성자동차로 매각되었으며 삼성의 5점 사업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극중에 검찰이 순양의 압수수색을 하려 하자 이를 미리 파악한 미래자산관리팀이 자산들을 모두 파기하거나 숨깁니다. 이는 2018년도에 검찰이 삼성을 압수수색하자 모든 자산과 모바일 기기를 파기해버린 삼성의 일화를 배경으로 한 것으로, 삼성은 당시 보안관리상 통상적으로 해오던 일이라고 변명했다고 합니다. 진도준의 파트너인 오세현이 먹는 도너츠는 한국에 수입된 크리스피 크림 도넛으로 유학 시절에 롯데의 신동빈 회장이 직접 체인으로 들여온 일을 모티브한 것입니다. 대한그룹의 주영일 회장은 현대가의 정주영 회장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입니다. 많은 아들들을 거느리고 있는 모습, 북한 사투리를 쓰는 모습들을 그대로 묘사했으며, 순양자동차와의 경쟁 중 대양자동차를 글로벌화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는 점 또한 지금 글로벌화에 성공한 현대차의 모습을 예상하게 합니다. 작품에 나온 기업들을 정리하자면 순양은 삼성, 대현은 현대, 아진은 기아를 모티브로 극이 흘러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 책 판매점에 투자해서 900%의 수익을 올린 진도준이 산 주식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처음에 인터넷으로 책을 판매하며 사업을 시작했으며 사업 범위를 넓혀 지금의 형태가 됩니다. 극중 진도준이 아마존을 투자했던 당시 시대가 1997년이라고 가정하고 분당 땅으로 번 돈 240억을 전액 아마존에 투자했다고 가정한다면 2022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30조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극중 재벌 세습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데, 실제로도 이병철 회장은 3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고 경영권을 세습할 때 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의 사카린 밀수 사건에 휘말리면서 이병철 씨는 회장직에서 사퇴하게 되고, 이를 차남인 이창희 씨가 책임지고 옥살이를 했습니다. 덕분에 장남인 이맹희 씨가 회장직을 맡았으나 능력이 부재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장남이 회장직을 맡게 된 것에 불만을 가진 차남 이창희 씨는 이병철 회장과 장남 이맹희 씨의 비리를 정부에 투고하여 삼성과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며 왕자의 난에 서막을 올렸는데, 이에 이병철 회장은 매우 분노하여 장남과 차남을 모두 내쫓고 어부지리로 이건희 회장에게 회장직을 물려줍니다. 진도준은 아버지에게 영화 나홀로 집에 그리고 타이타닉에 투자하라고 조언하는데, 나홀로 집에는 총 5억 3천만 달러로 하나로 따지면 7천억 원의 수익을 거두었으며 영화 타이타닉은 4조가 넘는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극중 대선에 김영삼과 김대중의 단일화 실패로 노태우가 당선이 되는데, 진도준은 이에 1등이 내려가면 2등과 3등에게도 기회가 오니 모두에게 뇌물을 주라고 조언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김영삼, 김대중이 차례로 대통령이 됩니다. 극중 진양철이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를 밟으면서 진성준에게 난지도 새서울타운 개발에 도전해보라고 합니다. 이는 당시 고건 서울시장과 김대중 대통령이 2002 한일 월드컵 개최와 월드컵 공원을 조성했던 프로젝트를 묘사했는데, 진도준이 최창제를 이용하기 위해 서울시장으로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역사에서는 조금 벗어났습니다. 극중 진아영은 신라호텔의 이부진을 묘사했습니다. 진아영의 남편 최창제는 순양가의 과외선생이었다가 진아영과의 연애결혼을 하는 설정으로 집안에서는 많은 무시와 핍박을 받는데, 이는 남편을 무시하는 집안의 분위기를 참지 못하고 자주 화를 내며 대항했던 삼성과의 이부진의 결혼 생활을 묘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극중 진도준의 어머니 이혜인은 탤런트 고현정 씨를 묘사했습니다. 삼성가의 모든 며느리들은 주식을 받는 걸로 유명한데 고현정 씨만큼은 주식을 전혀 받지 못했으며 결국 삼성가에서 버티지 못하고 결혼 8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극중 이혜인 씨 또한 재벌가에 적응하지 못하고 주식은커녕 반대하는 결혼을 했다며 남편과 함께 순양가에서 쫓겨나게 되었으며 집안 사람들에 의해 막내 아들까지 살해당했습니다. 윤현우가 죽었다가 진도준으로 환생한 후 내려서 처음 본 곳은 1995년에 해체되었던 조선총독부 청사, 지금의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현우는 충격에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구역질을 했습니다. 진도준의 형 진영준이 들고 있던 게임보이는 1989년 출시된 제품으로 진도준이 환생했을 당시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엔터테인먼트나 컨텐츠에 관심이 많았던 집안 내력을 묘사하기 위한 장치로 보여집니다. 진양철 회장이 휘말릴 뻔한 칼기 폭파 사건은 대한항공의 플라이트 858 사건을 모티브로 한 것입니다.
플라이트 858은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출발하여 인도양 상공에서 실종된 후 폭파되었으며 탑승객 전원이 사망하였습니다. 공식적인 조사 결과는 북한 정권의 지령을 받고 일본인으로 위장한 김현희가 액체 시한폭탄으로 비행기를 폭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5화에 나온 카드 대란 사태로 진도주는 순양카드를 이용하여 순양물산 지분을 획득합니다. 이 사건은 당시 외환위기를 겪으며 민간 소비가 줄어 기업들의 실적이 저조해지자 카드사들과 대한민국 정부가 경기부양책으로 신용카드의 대출 한도를 50만원에서 무제한으로 풀어 자유롭게 현금 서비스를 이용하게 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작중에 나왔던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같은 소비 독려 광고를 통해 당시 카드사들은 미성년자나 무소득자에게까지 카드를 발급해 주었고 1999년 48조 원이었던 카드사의 수익은 2002년 358조 원까지 늘어납니다. 하지만 서민들은 무모한 현금 서비스를 이용해 대출을 돌려막기 시작했고 연체율이 30%가 넘어가며 인구 7명당 1명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연체가 심해지자 내실을 제대로 다지지 못했던 카드사들은 연쇄 도산위기에 빠졌고 당시 업계 1위였던 LG카드를 포함한 대부분의 카드회사가 신한금융으로 인수되어 사라졌습니다. 진양철의 첫째 아들 진영기는 진양철의 죄를 뒤집어쓰고 순양을 대표해 감옥에 다녀왔습니다. 작중에서는 어떤 사건 때문에 갔다 왔는지를 알려주지 않았지만 이는 앞서 말씀드린 사카린 사건으로 삼성 이병철 회장 대신 둘째 아들 이창희 씨가 감옥에 살다 온 내용을 묘사한 것입니다. 작중에서는 아들이 감옥살이를 안타까워하며 죄책감을 느끼는 진양철 회장의 모습이 보이지만 현실에서의 이병철 회장은 왕자의 날을 시작한 둘째 아들을 호적에서 파버렸습니다. 진도주는 대한민국이 월드컵 4강에 될 거라고 호언장담하는데 피파 40위에 불과하던 대한민국은 당시 5위였던 포르투갈, 6위였던 이탈리아, 8위였던 스페인을 꺾고 4강에 올라가는 기염을 토합니다. 작중에서 서태지는 1996년 창자의 고통에 은퇴를 한다고 선언했지만 서태지의 최측근의 말에 따르면 당시에 이지아 씨와의 뜨거운 열애를 시작했던 서태지가 본격적인 혼인 생활을 위해 LA에 체류하게 되면서 활동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00년 6집을 발표하며 복귀했으며 이지아 씨와는 복귀 후 6년 뒤인 2006년에 이혼했습니다. 따라서 작중에 나온 이 시점은 2000년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진도주는 서민영에게 장미란이 2004년 은메달을 따면 다시 만나자고 했으며 베이징 올림픽을 할 때는 결혼을, 런던 올림픽을 할 때는 아이도 있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2004년 장미란은 아테네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금메달,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동메달을 땄습니다. 작중에 나왔던 대한민국 1997년 외환위기 사태는 대한민국이 보유한 모든 달러를 소진해버리면서 발생한 국가부도 위기 사태입니다. 기업들의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과 커피만 타주는 직원도 있을 정도의 사치스러운 경영, 재벌 세습 등은 대한민국의 외화 투자를 어렵게 만들었으며 외화 보유금과 달러 수익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환율을 방어하려다 보니 재정에 구멍이 나서 생긴 일입니다. 이를 미리 알고 있었던 진도주는 분당 땅으로 얻은 240억을 모두 달러에 투자했던 것이고 원화 가치가 하락했지만 240억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기업들이 매일같이 도산하였으며 웬만한 운동구단들도 모두 해체되었습니다. 공기업과 공무원 등 인기가 없었던 직군들이 철밥통이라고 불리우며 인기 직종이 된 것도 이때부터였으며 대한민국은 국가위기를 모면하고자 단합되어 금모으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금모으기 운동으로 220돈의 금이 모였고 이는 현재 가치로 2조가 넘는 돈입니다. 작중 진도준이 진화영을 함정에 빠뜨리기에 추천했던 주식 뉴데이터 테크놀로지는 닷컴 버블 사태를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 인터넷과 통신산업이 차세대 산업이 될 거라며 각광받았으며 주식시장의 모든 자금이 인터넷과 통신 쪽으로 빨리 들어갔습니다. 진도준이 진화영에게 추천했던 뉴데이터 테크놀로지는 이때의 새로운 기술을 모티브로 하였으며 새로운 기술은 뉴데이터 테크놀로지와 같이 한 주에 2,000원에서 30만원까지 올라갔다가 폭락합니다. 순양증권의 경영권을 가져오기 위해 진도준은 둘째 진동기에게 미라클의 투자 정보를 흘립니다. 그분의 투자를 미국 나스닥에 하고 있었던 미라클의 정보를 듣고 진동기는 나스닥 투자를 감행합니다. 이 시기에 오사마 빈라덴은 미국의 쌍둥이 빌딩을 비행기로 들이받는 9.11 테러를 감행했으며 큰 충격을 받은 미국의 주가는 나날이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테러의 규모에 비해서 하락폭은 크지 않았고 주가는 테러 7개월 만에 943으로 오히려 테러 전에 비해 2배가량 상승합니다. 이를 미리 알고 있었던 진도주는 바이미라클 펀드 상품을 출시하여 큰 수익을 얻었고 진동기는 나스닥에 투자했던 모든 상품들을 손실을 보급한 덕분에 진도준에게 순양증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때 진도준이 만들었던 바이미라클 펀드 상품은 당시에 히트를 쳤던 현대증권의 바이코리아 펀드 상품을 모티브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의 작가는 웹소설로 인기를 끌어 1류 연재 후 월간 매출 1억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JTBC 드라마로 방영되면서 시청률 25%를 돌파했는데 얼마나 벌었을까요?
인생 2회차를 살고 있던 재벌집 막내 아들이 드디어 막을 내렸는데요. 이제 뭐 보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